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12월 22일입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국회와 또 당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를 도와주는 영화 감독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전략,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논의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실무자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갈 것인가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일들 중에서도 계속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바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비리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벌써 이 사건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자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12월 24일입니다. 성탄 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대응팀이 모였습니다. 방금 끝났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신데 정말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대안까지를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우리 김형철 장군께서 함께 하시는데 김형철 장군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는 정말 공정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모든 뜻이 하나로 결집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선거가 지금 부정의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3구 대선 정말 중요한 선거인데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죠. 거기에 중심에 우리 대표님이 계셔서 또 마음 든든하면서도 더 많은 국민들이 또 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정선거 관련된 책자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좀 간단히 소개해 예. 주시죠. 이 책자인데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릴까 하고 이제 그동안 모은 자료를 가급적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리려고. 그런데 제가 사실 부정선거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투표지에 있는 이 QR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집스럽게 쓰는 선관위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관위랑 불러서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 토론회도 좀 하고 싶고요. 선거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선거법에 대해서. 그러려면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법에는 예. 투표용지에 쓸 수 있는 게 바코드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바코드와 QR코드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바코드는 1차원이고 QR코드는 2차원이다 하면서 쓰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1시간도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1차원, 2차원은 맞지만 QR코드에는 암호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된 이런 도구를 쓰는 것은 투표에서는 안 되죠.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군에서 안보 문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 많이 훈련하신 분이 말씀이니까 아마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4.15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QR코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사전투표 하신 다음에 그 투표함이 5일 동안 보관되는데 아무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해서 여야
그리고 선관위까지 참여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5번 재검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제가 가보니까 유권자가 한 투표 용지로 볼 수 없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예를 들면 뭐 일장기 투표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 번도 줘보는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무슨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뭐 별별 게 다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했다고 볼 수 있느냐? 재검표해 보니까 나왔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군가 중간에 갈아치기 했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범위를 잡아라.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김 장모님께서도 이 점에 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번 좀 하시죠. 예. 사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즐거운 소식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 참관을 했기 때문에 그 부정의 숱한 증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쓰는데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한 달 이내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크리스마스는 정말 성스러운 가운데, 은혜로운 가운데 맞이하려면 3구 대선을 아주 공정하게 치러서 정권 교체도 이루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다가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우리가 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의 표가 왜곡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으로 4.15 부정선거를 제도로 밝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선거의 공정, 예. 선거의 공정이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틀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예. 여러분 이제 성탄 이브에 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잠시라도 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탄 이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12월 25일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대전에서 열린 자유민주 원팀 혁명선언 대전 선언식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정말 이번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오늘은 그걸 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올해 87 되신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 여러 일정을 소화하시고 대전에 내려오시는 뜻깊은 날이 돼서 저도 채비를 차리고 떠나기 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에게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제 모습이 가당치 않은 듯 말합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이라서 감사하고 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작은 수고가 더해져서 거짓과 위선으로 떠밀려가는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큰 울림의 소리를 외면하기 힘듭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정의의 천둥 소리를 듣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남에게 주어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흰눈 날리는 성탄절, 강철 같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귀한 걸음으로 행동하는 정의를 실천해 주셔서 어두운 나라의 앞길을 등불처럼 훤히 밝혀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차고 매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 이 청년의 따뜻한 편지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12월 26일입니다. 어제 성탄은 잘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휴일이지만은 전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고마운 인사 못 드렸던 분들, 또 그동안에 대화를 미뤘던 분들, 꼭 할 당부를 못했던 분들, 많이들 반가워하셨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SNS 시대죠. 또 다른 소통수단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수사 부장까지 지낸 얼리 어댑터였는데 요즘은 그 속도 따라가기 정말 바쁩니다. 그렇지만 하면 할수록 유용성 그리고 편리성에 놀랍니다. 지금은 1인 1 유튜브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 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읽고 보는 것보다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 말입니다. 실제로 유튜브로 한번 해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12월 27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맵습니다. 오고 가는 길도 힘들고 또 사무실도 많이 춥다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혹한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언론사 대표와 저희 캠프에서 만났습니다. 아주 큰 언론사는 아니라도 의미 있는 언론사인데 유튜브도 같이 하는 이런 경제지 대표였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민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언론사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슈들 중에 첫 번째는 백신 패스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백신이 정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니까 강제 접종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강제 접종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강제 접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백신을 맞냐 안 맞냐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패스 없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고 학원도 못 가게 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언론사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대법원은 최후의 인권의 보루, 공정의 보루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이 너무 무너졌다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법 문제를 제가 직접 다루다 보니까 대법관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이제 재검표를 하고 검증을 하고 하는데 정말 공정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이런 배신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또 이제 여론 조작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각종 카페들을 통해서 여론이 조작되고 있고 또 그 카페 활동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보니까 정말 정확한 말씀이시고 바른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통받으면서 풀 길이 없고 또 길 열리지 않고 정말 울분을 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 언론사 대표를 통해서 이제 취합된 여론이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저희 정치권이 좀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